다음 소화설비의 적응성입니다. 이 문제만 잘 알고 계셔도 위험물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10문제에서 20문제 이상은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물분무, 이산화탄소, 할로겐, 분말 중에서도 탄산수소 염류, 인산염류, 무상소화기, 수무상소화기 또는 강화액 무상소화기 이런 것들이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고요.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종류, 이 특성과 주의사항을 연관 지어서 소화 방법까지 정리를 해보면 제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다른 주의사항도 있는데 특히 물이 닿으면 안 되죠. 왜? 산소를 발생하니까요. 물이 닿으면 안 돼서 주수금지라는 소화 방법을 쓰는데 주수금지인 경우는 질식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수금지일 때는 이런 것들만 씁니다.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자, 이거 중요합니다. 1류 위험물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수 소화를 하게 되고요. 2류 위험물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물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나와요. 그래서 물을 쓰지 않습니다. 물 쓰지 않을 때 뭐 한다고요?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하게 되고요. 인화성 고체는 주수 소화도 할 수 있고 질식 소화도 할 수 있어요. 주수 소화에 해당하는 것들 보시고 질식 소화에도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는 거 보시는데 주수 소화에서 포소화 설비 들어갔어요. 아까 포소화 설비 주된 소화가 질식 소화라고 했는데 소화 설비 한 가지 소화 효과만 있지 않습니다. 포소화 설비는 질식이지만 주수, 냉각의 효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질식 소화에서는 요 무상 수소화 설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상은 안개상이라는 뜻인데요. 물분무나 무상 소화 설비 같이 뿌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산소를 차단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질식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된 소화 효과는 주수 소화겠죠. 자, 그 외의 경우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아니고 인화성 고체도 아닌 경우, 예를 들면 황화린이나 유황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물하고 반응 안 해서 주수 소화할 수 있어요. 3류 위험물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 주수 소화하고요. 금수성 물질, 금수성인 것들은 물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수 금지를 합니다. 주수 금지일 때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사용할 수 있고요. 사류 위험물은 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류 위험물은 기름이기 때문에 물을 썼을 때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서 화재면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지 않고 질식을 시키고요. 오류 위험물은 주수소화. 자, 왜 주수소화냐면 가연물과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분해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산소를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식을 하더라도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산소를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주수소화를 시킵니다. 제6류 위험물은 주수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소화 방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주의사항을 보자면 각 특성에 맞춰서 화기가 꼭 닿으면 안 되는 것들 화기염금이라고 해놨고 그렇지 않은 것들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들은 화기주의, 뭐 물기에 예민한 것들은 물기염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서 게시판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주유 중 엔진 정지, 화기염금, 화기주의, 물기염금. 자, 지금 위험물에서는 요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 화기염금, 화기주의, 물기염금을 게시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가서 보시면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염금 이 중에서 자, 화기주의랑 물기염금이 게시판으로 되는 거라고 보이시죠? 근데 화기주의는 2류 위험물에서만 우리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기염금이라는 게시판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물기염금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합니다. 자, 1류 위험물 화기주의가 있지만 이거는 2류 위험물에서만 게시판을 하니까 없음이고요. 2류 위험물에서 화기주의 물기염금 물기염금 할 수도 있지만 2류 위험물이니까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하고 화기염금 게시판 하고요. 화기주의
자, 삼류위험물에서 화기염금 있으니까 화기염금 게시판으로 하고요. 물기염금, 화기염금, 오류위험물, 화기염금 충격주의에서 충격주의라는 게시판은 없으니까 화기염금 게시판 하고, 육류위험물, 가연물 접촉주의 게시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게시판이 없습니다. 자, 이류위험물에서만 화기주의 들어간다는 거 보시고, 그 외에도 위험물 제조소 등, 그리고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표지판이죠. 주유중 엔진 정지는 주유소에 부착해 놓도록 되어 있는 거고, 위험물과 주유중 엔진 정지의 색상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바탕색이 위험물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의 문자로 쓴다면,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옥내 저장소, 위험물 옥외 저장소 이런 것들 다 종이에 글씨로 쓰는 것 같이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입니다. 1류부터 6류까지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위험물의 기초 1류부터 6류까지 어떻게 부르는지, 1류는 산화성이 있는 고체고요. 2류는 가연성이 있는 고체, 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본문에서 인화성 고체라고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꼭 수정해주세요. 인화성 액체가 맞습니다. 인화성 액체고요. 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자,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건 고체랑 액체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고체고 어떤 게 액체인지 구분을 하셔야 하고, 제 육류 위험물 산화성인 액체. 1류 위험물과 특징은 똑같지만 고체와 액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험물 유별로 본문에 있는 위험물 표에서 품명, 지정 수량, 대표 위험물 분자식 위험 등급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이고 조연성, 강산화제, 조해성, 백색분말 비중이 1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불연성은 연소가 안 된다. 자, 그래서 1류 위험물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과염소산 염류는 가연성이다. 자, 가연성은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1류 위험물은 절대 불에 타지 않아요. 대신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남한테 산소를 주면 이 산소는 산소공급원으로 작용해서 연소의 3요소 중에 산소를 주는 물질이 되면서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은 연소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되는 거고, 또 강산화제, 산화제, 남을 산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환원이 되고요. 남을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산화제에 산화력이 있다랑 같은 뜻이 됩니다. 조해성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에요. 그냥 바깥에 놔도 스스로 녹아버리는 그런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하고, 백색 분말. 분말은 고체, 액체, 기체. 뭘까요? 고체죠. 그래서 보통은 백색이나 또는 무색일 수도 있어요. 대신 과망가상칼륨 KMnO4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을 띱니다.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큰 물보다 무거운 그런 물질들이고요. 특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하여 위험합니다. 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다른 위험물들은 가연물과 접촉할 때 분해가 되면서 산소를 발생을 시키면서 남한테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연성 물질이죠. 남을 연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소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자, 제2류 위험물들은 가연물이고요. 그리고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같은 것들이죠. 자, 삼항아리는 연소가 가능하고 물하고는 반응 안 해요. 물하고 닿아도 괜찮은데 5황아린이나 7황아린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화수소나 인산을 발생을 시킵니다. 3황아린은 물과 반응 안 하고 5황아린이나 7황아린은 물과 반응한다는 거. 유황은 분진 폭발할 수 있고 정리는 가연물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은 물과 접촉 시 뭐가 발생해요? 수소가 발생하고 정리인 물과 반응하지 않아요. 위험물의 기준. 자, 요 60 중량 퍼센트, 53 마이크로미터 50%, 구리, 니켈 제외하고 150, 그리고 마그네슘은 2mm의 기준이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류위험물에서는 황린을 제외한 위험물들은 다 물하고 반응을 해요. 가연성 기자가 빠졌네요.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며 폭발을 합니다. 자, 이 가연성 기체는 물질들마다 다 다른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뭐 나트륨이나 칼륨, 리튬 이런 것들은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메탄, 에탄 발생하기 때문이고, 금속수소 화합물, 수소와 나트륨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수소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나칼슘, CA3P2죠. 자, P가 있기 때문에 PH3, 포스핀이 발생을 합니다. 탄화칼슘 CaC2고요. 아세틸렌이 발생합니다. 알루미늄 Al4C3예요. 메탄 발생하고요. 제 사료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징, 비중은 대부분 1보다 작고 1보다 작다는 건 물 위에 뜬다는 거예요. 가벼워서. 증기 비중은 1보다 크다, 공기보다 무겁다 하는데 물하고 비교하는 물과의 비중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증기 비중은 어떻게 계산해요? 29분의 분자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추측을 해가지고 이게 증기 비중이 1보다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증기 비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29분의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증기 비중하고 비슷한 말 있어요. 증기 밀도라는 말인데요. 자, 증기 밀도, 증기 비중 같은 말 아니에요. 증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기체의 부피인 22.4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22.4분의 분자량으로 하는 거고,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전기는 점화원으로 작용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요. 수용성인 물질, 비수용성인 물질, 이 물에 녹고 안 녹고에 따라서 지정수량도 달라지죠. 이 특징들 잘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위험물표에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고, 특히 수용성은 OH기가 있을 때 수용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사료위험물의 품명을 나누는 기준은 인하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인하점만 있지만 특히 특수인하물은 발화점, 인하점, 비점까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발화점 100도, 인하점 영하 20도, 비점 40도인 것을 말한다 기억하시고, 1석유류는 인하점 21도 미만, 2석유류 21도에서 70도, 제3석유류 70에서 200도 미만, 4석유류 200에서 250도, 그리고 동식물유류는 250도 미만인데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고요. 알코올류는 산소원자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일가 알코올입니다. 제5류위험물, 분자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질식소화를 시키더라도 그 안에서 산소를 발생할 수 있어서 산소 차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수소화를 주로 하고요. 유기화합물, 탄소를 주된 골격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오류위험물의 품명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액체고, 니트로글리세린까지 액체고요. 니트로셀룰로스부터 여기 밑에까지는 고체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질산에스테르류 중에서 니트로로 시작한다고 해서 니트로 화합물 아니고요. 트리니트로로 시작을 해야 니트로 화합물이라는 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리니트로페놀은 피크린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고, 트리니트로톨루엔 TNT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챕터 7 위험물 제조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나왔어요. 제6류 위험물이고요. 일반적 성질 1류 위험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액체라는 특징만 다르죠.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 그리고 액체고요.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모두 지정수량이 300kg이고 위험 등급이 1이고요. 위험물의 기준은 질산의 경우 비중 1.49 이상, 과산화수소 36 중량% 이상이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 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 취급소는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소의 종류는 한 가지고요. 위험물 저장소는 8가지, 위험물 취급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위험물 제조소고요.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모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통칭될 수 있고 7,000원에서 35,000원에는 3m, 35,000V 초과는 5m, 주택은 10m, 가스 20m, 학교, 병원, 극장 30m, 문화재 50m라는 거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보유공지는 이 건물이 폭발할 것을 대비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빈 공간을 마련해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유해야 하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고요. 지정수량 10배 이하와 초과입니다. 그러면 10배 이하일 때 3m, 10배 초과일 때 5m니까 지정수량의 10배를 저장하고 있다. 보유공지는 얼마인가 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10배 이하니까 3m의 보유공지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환기와 배출의 차이는 우리가 환기시킨다 할 때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창문을 열어서 자연적으로 시키는 것이 환기고요. 배출은 환풍기를 틀어서 외부의 동력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것을 의미하고, 환기 설비는 150제곱미터마다 창문 1개씩, 그리고 창문의 크기는 800제곱cm 이상으로 합니다. 배출 설비는 그 배출 장소의 용적에 곱하기 20만큼 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방유제는 탱크 안에 저장하고 있던 위험물들이 넘쳤을 때 넘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담과 같은 역할이고요. 탱크가 1개 있을 때는 탱크 용량의 0.5를 곱해서 2개 이상일 때는 탱크 용량의 0.5 곱하기 플러스 나머지 탱크 용량 다 더한 것 곱하기 0.1을 해서 구합니다. 다음 위험물 저장소고요. 이것은 5개 저장소입니다. 그냥 5개 저장소고요. 5개 저장소에서 덩어리로 된 유황을 저장을 할 때 경계 표지는 1개일 때는 100제곱미터, 여러 개 있을 때는 전체 합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표시를 하고, 경계 표시 높이는 사람들의 평균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1.5m 이하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는 탱크 상호 간 0.5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탱크의 용량을 정해 놓고요. 제4석유류나 동식물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사료위험물의 지정 수량 곱하기 40을 했을 때 2만을 초과할 때는 2만 리터를 탱크의 용량으로 합니다. 자,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출제되고 있고요.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보유공지 물어보는 거 자주 나오는데 꽤 많죠. 혹시 아직 외우지 않으셨다면 외워보시는 것도 좋고, 혹시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합격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밸브가 없는 통기관은 그냥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의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의 직경은 3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 겉에 인화 방지망을 두는데 불티, 담뱃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마원 탱크 내부로 유입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면 폭발을 시키겠죠. 저마원이니까.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부착 밸브 통기관은 5kPa 이하에서 압력 차이로 이 밸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인데요. 이 안전관리법을 제외하는 경우는 항공기나 선박, 철도, 궤도 등을 이용할 때는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법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품명,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입니다. 자,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7일 전까지가 답이어서 혹시 예전 기출문제를 푸실 때 7일 전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셨다면 지금부터는 1일 전이 답이니까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이것들을 포함해서 정기 점검하는 것들은 지하 탱크, 이동 탱크까지 합칩니다. 자,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것들 외우시고 거기에 플러스 지하 탱크, 이동 탱크 하면은 정기 점검이 되고요. 자,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탱크의 내용적인데요. 이 탱크의 전체 용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탱크는 파이 A, B에 여기 1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가운데의 숫자인 L을 의미합니다.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L에 해당하고 여기서와 다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했다는 이런 다른 점이 있죠. 자, 여기도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을 하고 여기도 L입니다.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고요. 네 번째 그림에서 파이 R 제곱이 빠졌어요. 파이 R 제곱으로 하고 이 탱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뾰족한 점까지가 높이가 아니라 옆면이 끝나는 점까지가 높이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할 때 쓰이는 것들인데요. 이 탱크를 끝까지 다 채울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너무 꽉 채웠을 때 이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거나 다른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공간 용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을 꽉 채워서 넣지 말고 일정한 부분에 빈 공간을 두라는 의미죠. 이 빈 공간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하만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간 용적을 포함해서 계산을 할 때는 앞에 나왔던 공식에다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 만약에 뭐 100분의 5라고 문제에 제시됐다. 그럼 100분의 5, 뭐 100분의 10이다 하면 100분의 10 이거를 곱해 주시면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탱크의 용량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부피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소화설비 설치 탱크에 이제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소화설비가 예를 들면 이런 종형 탱크에 설치가 됐다고 하면 위험물을 탱크의 높이가 여기까지인데 이 바로 아래에다가 소화 설비를 설치했으면 소화 약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화 설비가 나올 수 있도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곳에 0.3m에서 1m까지를 공간 용적으로 둡니다. 자, 이렇게 소화 설비 설치했을 때 많이 채우고 싶으면 여기까지 채우면 될 것이고요. 좀 여유를 두고 싶다 하면은 이 밑에 부분까지 채우면 되겠죠. 안반 탱크는 산에 있는 돌 사이에 설치하는 탱크인데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비가 와서 비가 흐른 물이 지하수가 되어서 탱크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의 양을 고려한 만큼을 공간 용적으로 두는데 7일간의 지하수의 양의 공간 용적 또는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만큼을 용적으로 둡니다. 다음 자체 소방대고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런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 일반 취급소이고요. 지정 수량에 따라서 소방 자동차와 소방대원의 수가 다릅니다. 자, 자동차 한 대당 사람 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대에 5명, 두 대에 10명, 세 대에 15명, 네 대에 20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위험물을 따로따로 운반하면 좋겠지만 같은 차에 지정 수량 10분의 1 초과라면 이렇게 혼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23, 524, 6 하나로 보고요. 사류 위험물은 2류랑 3류랑 같이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 5류는 2류랑 4류, 그리고 6류는 1류랑 같이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을 때는 이러한 조건의 경우 같이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혼재라고 하죠. 다음 수납률을 보시면 고체 위험물의 경우 95% 채울 수 있고요. 액체 위험물의 경우 98%,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90%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위험물을 쌓는 높이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문제에서 만약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다 하면은 6m고요. 제 사류 위험물 중에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라면은 4m까지 위험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3m까지 쌓을 수 있고요. 위험물 운송 관련해서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임이나 퇴직됐을 때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송을 책임하는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유난히 위험한 위험물들은 알킬 리튬과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이론이 간단한 반면에 참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위험물 운송 책임자가 같이 타서 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타지 않고 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송 경로를 파악해서 소방관서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서가 아니죠. 위험물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관련된 소방서에 연락을 해놓는 거고요. 이동탱크 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 확보 상황을 확인하면 같이 차에 타지 않아도 감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운송 중 안전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지원하게 된다면 같이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위험물을 운송할 때 2명의 운전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340km 이상 그 외에는 200km 이상 운전 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의 경우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운송 책임자와 같이 탄 경우 또는 운송하는 위험물이 2류, 3류, 그리고 4류 위험물인 경우 자, 이 중에서도 3류 위험물은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마다 20분 휴식하는 경우에 운송자는 1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경우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를 운반하는 경우이고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위험물 기능사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핵심이 되는 필기 이론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이론들을 철저하게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물 기능사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이 회차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장에 나왔을 때 꼭 맞추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이론을 정리해드린 부분은 틀리지 말아야 할 필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하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